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준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바로크 시대의 그 흥미로운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그런 작곡가인가요? 우리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 하면 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작곡가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어떤 작곡가들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딱 두 작곡가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네. 바흐, 핸델. 그렇게 두 분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런데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네. 맞는 말인데요. 네. 음악의 어머니는 사실 없거든요. 어머니가 없어요? 네. 예. 음악의 아버지만 존재합니다. 그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원래는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건 서양 음악사에서 너무 확실한 이야기인데요. 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요. 네. 일본 사람들이 원래 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를 좋아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게 한국까지 네. 와서 우리 음악 교육에 그 영향을 미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도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요즘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네요. 저희 때는 항상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슈베르트의 숭어라고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슈베르트의 송어가 맞죠. 송어. 네, 예. 숭어는 바다고기고 예. 송어는 민물고기인데요. 민물고기입니다. 예. 슈베르트가 바다까지 나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회맛에서 큰 차이가 있듯이 단어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바흐, 핸델 말고 오늘 소개할 그 작곡가는 이탈리아의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동시대에 그 태어난 그런 작곡가라면서요? 네, 1685년이 바로크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인데요. 핸델과 바흐 그리고 또 이 사람 이탈리아의 작곡가 도메니코 스칼라티가 태어난 해입니다. 스칼라티. 네. 이름도 멋있네요. 혹시 그 피아노 소나타를 많이 그 작곡한 스칼라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작곡가고요. 예.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쓴 작품을 많이 연주회에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 간략하게 이 작곡가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사람은요, 아버지도 작곡가였어요. 바흐가 그 음악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스칼라티도 아버지부터 음악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요. 궁중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 아버지 알레산드로 스칼라티가 아들 도메니코한테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그래서 도메니코 스칼라티는 10대에서부터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바흐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구전자전 우성 그 음악 그 유전자를 타고받은 거네요. 네, 그렇다고 우월한. 볼 수 있겠죠. 예. 그 바흐도 집안에서 한 80명 정도 음악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스칼라티도 역시 그런 그 우월한 그 음악 유전자를 받아서인지 10대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했군요. 네, 원래는 10대 때는 작곡을 할 때는 소규모의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는 편인데요. 네. 역시 음악의 천재답게 규모가 큰 오페라를 주로 작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저희가 10대 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오선지에 그리는 것도 네. 참 힘든데 그 장중한 오페라를 갖다 작곡할 정도면 천재 맞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탈리아에서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천재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고 네. 또 그랬기 때문에 궁중음악가로 일하게 됐는데요. 그 궁중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요? 네. 어떻게 포르투갈 가서 그 궁중음악가를 했죠? 이탈리아가 그때는 굉장히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의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고요. 네. 포르투갈 왕실에서 스칼라티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궁중에서 일을 하면서 왕실의 자녀분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과외 선생이었네요. 음악 과외 네, 선생. 네. 전속 교사로 활동하면서. 네. 예. 그 당시에는 전속 교사로 활동하게 되면은 악기를 가르쳤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배웠던 악기가 하프시코드입니다. 하프시코드. 지금 오늘날의 피아노하고 비슷한 거죠? 네,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김준희 피아니스트께서도 그 당시에 태어나셨으면은 네. 그 스칼라티처럼 그 궁중의 그 전속 교사, 음악 교사로 또 활동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제가 궁중에서 레슨을 받는 공주였지 않을까.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왕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활동을 주로 이제 했나요, 스칼라티가? 왕실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을 작곡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왕실의 자제들한테 음악을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요. 하프시코드를 가르치면서 하프시코드 소나타를 굉장히 많이 작곡하게 됩니다. 한 500곡 넘게 작곡했다면서요? 네. 예. 현재는 그 하프시코드로 연주됐던 그 소나타들이 피아노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신인 하프시코드하고 피아노하고 다 연주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하프시코드도 연주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시겠네요. 네,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 안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피아노는 건반악기이자 타악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머가 아니라 플렉트럼이라는 게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반을 누르면 플렉트럼이 현을 튕겨서 현을 뜯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건반악기이지만 현악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하프시코드는 현악기, 피아노는 타악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소나타 하면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쇼팽 뭐 이런 작곡가들의 그 소나타는 굉장히 익숙해요. 뭐 광고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음악에 많이 삽입돼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스칼라티의 그 소나타는 저도 전혀 못 들어봤어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피아니스트가 아니면 스칼라티 소나타는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소나타라고 하면은 1악장, 2악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소나타는 대부분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또 길이가 10분 이상이거나 30분 정도까지 되는 그런 긴 곡들이 많은데 스칼라티 소나타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악장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단악장 구성. 단악장. 네, 단악장 구성이기 때문에 길이도 길지 않고 다소 짧은 편이죠. 그러면 단악장이다 보니까 음악적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예. 스칼라티는 10대 때 오페라를 작곡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천재적인 작곡가였기 때문에 짧은 곡 안에서도 탄탄한 구조로서 굉장히 내실 있는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보면은 가장 간결하고 짧게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역시 스칼라티도 보니까 그 간결하게 단악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압축, 미니멀리즘의 어떤 선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에는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음 챙기고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곡을 들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스칼라티 곡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지 않고 또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강렬한 곡들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감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스칼라티 그 소나타 음악을 한 곡 그 감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스칼라티의 소나타 A 메이저 작품 208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목가적이란 표현이 그 들 정도로 내면의 그 울림을 끌어내는 그런 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 음악 앞에 그 네. 퀘일람바가 붙어요, K. 네. 근데 이 지금 스칼라티 그 곡도 A장 쪽 K208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같은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 예, 시험 문제 나왔으면 또 틀릴 뻔했네요. 예. 네. 이 K는요, 네. 커크 패트릭이라는 음악 학자의 이름인데요. 커크 패틀릭. 네, 예. 네. 스칼라티의 작품이 500곡이 넘기 때문에 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롱고라는 사람의 L 그리고 커크 패트릭의 K 이 두 가지 번호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예.
선생님, 저는 스칼라티의 그 피아노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네. 뭐 힐링도 되고 좀 치유도 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이 곡을 접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 곡을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해봤고 이 곡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이 곡을 들으면 제가 연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힐링이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나 힐링, 음악으로서의 치유를 이야기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작곡된 치유 음악, 힐링 음악, 명상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소 수용자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작곡된 곡, 순수하게 음악을 위해서만 작곡된 곡인데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감상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면 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힐링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 속에서 우리가 명상 음악 찾기에 한번 나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규정지어진 그 명상 음악의 틀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뭐 흔히 들었던 음악이라든가 또 이렇게 스칼라티처럼 잘 모르던 진흙 속의 그 진주 같은 음악들을 우리가 캐내가지고 네. 한번 그 명상 힐링 음악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적이고 능동적인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하시면서 원래 현대 피아노가 아니라 이게 하프시코드 그 음악으로 그 작곡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저희가 들은 거는 피아노 음악이에요. 네. 근데 두 악기를 갖다가 다 선생님은 연주를 해봤을 텐데 그 연주를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피아노와는 다르게 작은 공간, 그러니까 살롱이나 네. 어떤 집에서 연주하기가 좋게 좀 공명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연주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티가 포르투갈에서 일을 하다가 스페인으로 공주가 시집을 갈 때 스페인에 따라가서 또 같이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네. 예. 그 스페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명한 악기가 하나가 있죠. 기타죠. 네. 세고비아의 나라, 그렇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네, 예. 그래서 스칼라티의 작품 중에서 스칼라티가 스페인에 거주할 때 작곡한 곡들은 스페인의 그 기타의 선율 같은 그런 기타의 연주법도 흉내를 낸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네. 이런 작품들이 요즘에는 또 편곡이 돼서 기타로 연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음색의 차이에서 오는 또 다른 공명을 갖다가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피아노하고. 우리 그럼 기타로 연주된 그 소나타는 어떤 작품인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같은 곡을 기타로 연주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느낌이 틀리네요. 기타는. 네. 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고 정말 마음을 갖다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은 기타는 좀 세련된 쪽으로 또 울림을 주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대적이고 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타도 현악기 아닙니까? 네. 근데 하프시코드도 아까 설명을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현악기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기타로 듣는 게 그 시대의 어떤 그 음악을 듣는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원전 악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예. 원전 악기의 유사한 분위기를 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타 버전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렇게 김준희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그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서 스칼라티의 그 소나타 음악을 잔잔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그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